재산 분할 소송 중에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이게 좋은 겁니까? 배가 아픈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부가 이혼하면서 네, 그렇죠. 재산 분할 소송을 하는데 네. 그 소송 중에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한 거예요. 어허. 그러면 재산 분할 액수는 어느 액수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폭등 전, 폭등 중간, 폭등 후. 소송이 시작되는 시점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예, 이 부분이 좀 애매한데 아하.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네네. 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 사건 내용을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면 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부가 2006년 2월 달에 양도세, 중과세 회피 등을 이유로 협의 이혼을 한 거예요. 네네. 세금 안 낸다고. 아하. 이혼을 한 다음에 사실혼 상태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네. 동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갈등이 생겨서 이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매입한 두 채 아파트를 두고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일종의 위장 이혼입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네. 저는 그렇게 뭐 위장 이혼을 통해서 어떤 뭐 재산상의 이득, 그러니까 세금 꼼수 부려가지고 그거를 네. 좀 벗어나 보겠다 하고 그런 경우를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네. 뭐 드라마나 영화상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 얼마나 그 고귀하고도 소중한 것인데 네.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러게 세금 말입니다. 좀 덜 내보겠다고 예, 예. 꼼수 부리는 거 글쎄요. 근데 위장 이혼을 했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소송까지 이어졌고요. 이담 아나운서. 맞습니다. 사실혼으로 이제 같이 살긴 살았고 마음이 참 잘 맞았던 모양인데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된 겁니다. 어허, 네. 진짜 이혼, 갈라서게 된 건데 2013년 12월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산 분할 소송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몇년 역시나 걸리죠. 네, 1심을 거쳐서 2심 판결까지 나오는데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2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데 두 채 실거래가가 18억 원으로 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9억 원 정도 됐었나 봅니다. 이 두 분은 양도세, 중과세 회피를 이유로 협의 이혼도 했던 사람이니만큼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많이 올랐죠. 두 사람이 나눠야 할 재산 액수를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이었던 그 사실혼 종결 시점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폭등 이후인 소송 종결 시점으로 해야 할지 이걸 갖고 싸우게 된 겁니다. 아, 참 궁금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는데요. 일단 1심에서는 사실혼이 끝난 시점, 그러니까 사실혼이 해소된 이 9억 기준으로 나눠라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법적 분쟁이 시작된 지점. 그렇죠. 그 시점에서 나누는 게 맞다. 그렇죠. 이 네네.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 그러니까 네네. 두 사람이 헤어진 시점 기준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렇죠. 네네. 2심에서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 재판의 최종,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하는데 변론이 끝난 시점, 요 2심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18억 기준으로 나누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맞다고 봐서 최종 변론 종결 시점 시세인 18억 기준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이거는 대법원의 판단 어떤 내용보다는 의미를 좀 중심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 재산 분할 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 그러니까 2심의 변론이 끝난 시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돼서 이제 재산을 보통 이제 분할하는 네네.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왜냐하면 법률상 이혼은 이 이혼이 해소되고 이혼 신고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혼은 사실 별도의 혼인 신고라든가 이혼 신고의 절차가 없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끝난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두 사람이 헤어진 시점으로 봐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는 혼자 사는 동안 이룬 재산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사실혼이 헤어진 두 사람이 헤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한 이후에 어쨌든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만든 이 부동산이 맞는데 재판이 좀 길어졌다는 이유로 그 오른 시세분을 어느 한쪽에만 주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한쪽으로 좀
더 유리한 사람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게 뭐 혼자서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게 아니라 시세가 오른 어떤 외부적인 사정에 의한 변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아하.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봐서 이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 헤어진 시점이 아니라 이 변론 종결 시점 기준인 18억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판단의 핵심은 아무래도 재산 분할은 공평해야 한다. 아마 그 말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네.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룩한 재산에서 자기 몫을 청산해서 찾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여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같이 노력해서 일군 재산의 어떤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오른 시세는요. 외부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위장 이혼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구체적인 사안마다 입증 여부나 증거 제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위장 이혼도 우리 법원에서는요, 어쨌든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위장 이혼도 이혼으로서의 효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의 입증 여부가 크게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고 하면 뭐 제출되는 증거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쟁을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값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지켜보는 부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